마지막 연사님인 전근아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커리어 톡이니까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만 이제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뭔가 뭔가 정답을 드리려고 한다기보다 STP에서 그 석사 과정으로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밖에서는 또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문장만 가져가자면 이제 Don't limit yourself라고 정리를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제가 어떻게 그 서바이벌 혹은 스트라이빙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금률보다 그러니까 황금률보다 이제 은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좀 더 뭘 해라, 뭐가 베스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뭐는 하지 마라.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코스웍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논문을 빨리 써야 된다 해서 빨리 썼어요. 실제로 빨리 썼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코스웍에 대한 제 어떤 포지셔닝이 되게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논문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건지 빨리 써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불명확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래도 코스웍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내 어떤 베이시스, 내가 디딜 수 있는 단단한 이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악을 피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학위 논문 쓸 때 너무 압박이 컸고 대작을 쓰고 싶은 거예요. 석사 논문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졸업을 못 하겠고 제가 막 프로포저를 써서 교수님한테 가져다 드렸더니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건 박사학위 논문이잖아 석사학위 논문 써오라니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석사학위 논문을 내가 일단 2년 안에 쓰려면은 앞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논문들을 쫙 살펴보고 이 중에서 최악은 면하자 여기서 최악만큼 피하자라는 마인드를 썼더니 제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첫 번째 해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 짓고 빨리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선택과 집중이 정답이라는 거 알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고 그 타이밍이 사실 석사 1년 차라고 생각하고 그때 방황하지 않으면 나중에 방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방황하시라 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읽는 거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쓰는 거로 시작하셔야 되고 쓰면서 내가 뭘 읽어야 될지를 찾는 게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도 교수님과 혹은 동료들을 이용해서 포지셔닝을 하되 다른 점을 위주로 찾아야 한다. 처음 출발점은 STP에서 시작을 하지만 내가 STP의 다른 분들이랑 뭐가 다르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쓰다 보면은 둘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TP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하시는 것들이 언젠가는 무조건 돌아온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은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지식산업 시대에서는 리서치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리서치가 굉장히 약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STP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 도움이 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이제 그러니까 그 STP를 나오고 나서에 대해서 커리어 스텝을 간단하게 풀자면 처음에 이제 기술 전략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하는 직무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재활 요약을 좀 더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전환하려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견기업에서 소프트웨어 데벨로퍼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라는 곳에 와서 AI 정책 커뮤니케이션 직무로서 연구위원을 지냈었고요. 2년 동안. 그리고 지금은 하이퍼스케일 AI라는 조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에서 여러 직군들을 거치면서 했던 경험들은 연구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해야 되는 행위고 잘하면은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생각보다 현장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밖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STP 석사 학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 경험을 바탕 삼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서라도 연구 주제와 연구 관심사들을 어느 정도 넓혀놓고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해나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꼭 막 엄청나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약하게나마 내가 이것과 이거는 왜 내가 같이 연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걸 더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리서치를 하다가 왜 AI로 넘어갔냐 했을 때 저는 저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뭔가 Sociology of Quantification이라는 어떤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리서치 이밸루에이션을 연구를 하면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AI를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AI가 요즘 핫하니까 AI가 요즘 트렌드니까 라고 접근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트렌드라서 쫓아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저 자신을 납득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요구되는 스페시픽 스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인터뷰라던가 이런 스페시픽 스킬에 대해서 학교에 혹은 STP에 의존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스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배우려고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거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데이터 분석이라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결국 저 혼자 했고 근데 그 했던 그 근본에는 STP에서 했었던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존경하는 다른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인데 돈과 명예를 다 얻었더라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직장에서 많은 직무를 경험을 해봤지만 결국 항상 돌고 돌아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 주변 동료들, 선후배들, 혹은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본 STP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설명이 많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항상 설명이 많이 필요한 학위이고요. STP가 뭐 하는 곳이죠? STP가 뭔가에 뭘 배우셨나요? 이거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본인만의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한 경험들 토대로 저는 이래서 이걸 했고 이런 스텝을 밟았고 이런 거 연구했습니다를 그냥 내가 만들어도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다 먹히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다고 하면 이게 설득력이 떨어졌을 때 문제죠. 설득력이 떨어졌을 때 뭐 누군가 화학과를 나왔고 누군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했고 이런 전공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냥 퍼셉션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걸 했겠구나 이런 기대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뭔가 헛소리를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뭘 전공했으니까 하고 뭐 하이어링을 하든가 혹은 뭐 프로모션을 시켜주던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면은 컨빈싱이 아니니까 그 설득력이 없으면은 아무도 이렇게 붙잡아줄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STP는 말 그대로 멀티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학제 간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여러분이 바운더리 스패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고 밖에서도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바운더리 스패너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인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분명히 사회에서는 또 여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징 이런 직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연구했다고 해서 그 엑스퍼티즈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 그 섹터의 전문가들이 엄청 넘쳐나거든요. 내가 소프트웨어 데벨로핑을 했는데 너가 AI에 대해서 뭘 알아? 너가 무슨 정책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너가 AI를 공부해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본인을 뭔가 이 석사 어떤 학위만으로 어떤 분야의 그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을 뭔가 한계를 설정짓지 말고 언제든지 다른 분야에 무언가를 더 내가 습득을 해서 그쪽으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다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바운더리 스패너로서 본인을 규정을 하신다면 석사 학위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하고 싶으신 일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하긴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